안녕하세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110940 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7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주택으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이 42평, 건물 면적은 64.5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8,700만원 설정되었으나 최저가 반값으로 떨어져서 5억 500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물건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딱 보시면 경매를 좀 공부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차려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고서 딱 이게 보여야 되죠. 2021 타경. 현재가 지금 25년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루어진 지 최소 약 3년 정도 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감정가가 9억 8,700만원 나와 있지만 이것은 3년 전의 감정가이므로 9억 8,700만원보다는 최소 그 이상이다. 약 11억 정도로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참고로 보시면은 지금 최소 벌써 시세 차익을 남겨두고 시작을 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2년도 8월 11일자에 누군가가 감정가의 69%로 낙찰을 받았는데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지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요, 입찰자들이 아무래도 좀 찜찜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매에서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고 아까 3년 전에 감정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세 차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선뜻 입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 단독 입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매각 허가 취소 결정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 내용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는 이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보시면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1번과 2번, 3번은 그리고 4번은 어떤 큰 문제가 되기에는 좀 어렵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1번은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경매를 계속 할 수 없을 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을 때,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리로 내세워서 매수 신고를 할 때, 4번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1번부터 4번은 사실 저희가 낙찰받았을 때 큰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5번이나 7번인데요. 6번만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떤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혹은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도 별로 해당이 안 되고 5번이나 7번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잘못 적었을 때 혹은 경매 절차에서 어떠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번이나 7번 요걸로 이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인에게 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절차에서 빠뜨렸거나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어떤 것을 인수하거나 임차인에 대해서 조사가 잘못되었을 때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게 되니까 매각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재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선 감정평가 현황부터 봐보겠습니다. 토지는 9억으로 평가되었고 건물은 8천만원, 제시의 건물은 700만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경매 목적물에도 모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구조는 벽돌 구조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매우 낮은 상태이고 지금 지상층수 2층에 지하층수 1층입니다. 이 정도면은 재건축할 때도 굉장히 용이한 물건으로 되어서 건축업자들이나 혹은 이 물건을 신축해서 살려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고요. 그리고 당장 신축을 안 한다고 해도 96년도 준공이기 때문에 올해는 되었지만 엄청나게 사용 수익화하기 불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임차인 권리 분석인데 우선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임차인 변모 씨가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세대주 변숙모 씨는 과거에 거주하였으나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기는 한데 이사를 갔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소를 안 옮겨가지고 이렇게 형식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만약에 이사를 갔다고 하면은 대항력의 원칙이 깨져가지고 이분은 이제 대항력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점유를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은 대항력을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모 씨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유모 씨 같은 경우는 보증금하고 월세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유태모 씨는 채무자 이영모 씨의 아들로 옥탑에 거주한다고 하므로 점유자로 추정 등록했다. 그리고 지금 전입세대 열람에서 전입일자가 더 있긴 해서 대항력이 있기는 하지만 보증금이 없고 채무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항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 이영모 씨, 현재 소유자가 그렇게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세 분이 있겠습니다. 날짜를 보시면은 지금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그리고 배당률을 잘 했는지 보아야겠죠. 배당률 종기일이 12월 22일까지인데 12월 13일, 10월 8일이니까 적법하게 잘 했습니다. 확정일자 돌받을 순서이죠. 그것도 잘 받았고 대항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층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 보증금이 뭐 갑자기 1억이 되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요 지층에 있으신 분하고 거의 비슷한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 5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정도로 본다고 하면요. 지금 저희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은 8천만 원에다가 두 개를 합친 금액 8천만 원이죠. 그리고 1억 4,500만 원이니까 약 2억 2천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인수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배당 요구도 잘했고 확정일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건물 등기에 근저당권을 날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근저당권자가 21년 4월 2일이죠. 21년 4월 2일입니다. 다시 이제 임차인 쪽으로 와서 21년 4월 21일 요 날짜보다만 빠르게 되면은 확정일자가 전부 빠르죠. 20년 3월 18일, 18년도 5월 1일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다 모두 빠릅니다. 전입일자도 마찬가지고요. 배당 요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모 씨만 좀 다르고요. 장모 씨는 확정일자랑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4천만 원 인수한다 치고 다시 정리하면 지금 요 네모칸 쳐진 임모 씨와 황모 씨는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니까 낙찰자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있는 장모 씨만 낙찰자가 인수하면 됩니다. 최초에는 5명이라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언뜻 보고 이 물건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인수하는 것은 하나이고 그 금액도 지층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4천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집값에 대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마저 봐보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할 때는 주택이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데요. 소유권, 근저당권, 경매등기, 압류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경매가 끝나면서 소유권을 빼앗기는 절차니까 당연히 소멸하는 등기고 경매도 경매 절차가 끝나면 말소 촉탁위에서 당연히 사라지는 등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서 압류와 근저당권은 민사집행법 91조에서 소멸하는 등기이므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 일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수가 4가구로 되어 있고요. 대지의 위치와 집원, 도로명 주소가 등기부등본상 일치한지 확인하였고 건물의 주 구조는 연화조 구조입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우량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약 100%도 안 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아주 괜찮은 물건이란 것이죠. 특히나 이렇게 오래된 물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재건축을 바라보았을 때 아주 유리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소유자 현황으로 보시면은 이영모 씨, 아까 보셨던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기준 시점이 21년도 10월입니다. 거의 약 4년 전에 9억 8,7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감정평가액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적인 추정치지만 약 12억 정도의 물건이 아닌가 감정평가액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졌으니까 아주 매력적인 물건이라고 보여지죠. 이것으로만 본다면 시세 차익이 약 7억으로 보여집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은 건물 자체에 크랙이 있거나 굉장히 양호한 물건 상태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건물 유지 보수를 잘 하시면서 지낸 것으로 보여지죠. 주차 여건은 좀 다소 안 좋긴 하지만 이 물건이 있다 보시면 아시듯이 초역세권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거주를 하면서 임대차를 두기에도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현황 조사서 내용을 보시면 임대차 관계가 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조사 일시가 21년도 9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을 입찰하려고자 하시는 분들은 임장을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이게 좀 물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를 다시 제가 열람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검색 기간은 현재 일자로부터 2주 이내라고 해가지고 열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열릴 것 같은데 우선은 과거에 있던 문제가 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변숙모 씨, 유태모 씨, 이명모 씨, 장재모 씨, 황선모 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1년 4월 2일의 근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변숙모시죠. 변숙모시는 전입일자가 이 근저당권자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든 차임이 얼마든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하나가 지워지겠죠. 이 유태모씨는 아까 채무자의 자녀이기도 했고 보증금과 차임도 지금 없다고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명모씨는 이제 보증금이 4천만 원 있고 차임은 없지만 확정일자를 20년도 3월 18일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았고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도 했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가면 됐을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황선모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했고 하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돈 받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던 이 장재모씨, 이 장재모씨만 지하층이기 때문에 똑같이 지하층에 살고 계신 보증금이 4천만 원이라 그것만 인수하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최저가에서 4천만 원만 더 인수를 해가지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최저가가 5억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다가 4천만 원 인수니까 나는 5억 4천만 원의 물건을 취득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입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임차인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볼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교부권자가 이제 국세가 좀 체납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교부 청구 해지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돈 안 받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 갈 수 있는 이 교부권자가 교부 청구를 해지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에서 전부 빼앗아 가느냐,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이렇게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년도 9월 23일 날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강제경매 절차 정지 신청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약 2주쯤 지나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서를 스스로 제출했다. 이 둘 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중대한 흠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은 이번 매각 물권명세서에서 새롭게 작성되는 그것을 토대로 보고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매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거는 뭐 저희가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죠. 만약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서 매각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제출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교부 청구가 해제되었다는 통지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혹시나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가야 할 그런 것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유치권이라던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안 보여지고요. 물건지의 위치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바로 5호선 개화산역이 이 정도면 도보 한 5분이나 뭐 7분, 길어야 7분 거리로 보여지고요. 김포공항이 인근에 소재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측에는 마곡 업무지구가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한 번만 갈아타면은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아주 좋죠. 공항철도 가면은 공덕 가죠. 9호선 타면 강남과 여의도 갑니다. 5호선 타면 광화문까지 갑니다. 아주 임차인 두 개는 유리해 보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139제곱미터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약 3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며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에 규제사항이 묶여 있는데 이건 지목 도로 한정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매 요약을 봐보시면 5호선 개화산역 초역세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